경기도 중앙 최북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드넓은 평야와 넓고 깊은 강이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연천이 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표말로 유명한 경원선 철도 분단점이 있는 청정 지역이기도 하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그 안에서 자란 식재료는 그대로 자연의 맛을 낸다. 연천을 닮아 순수한 음식들, 입이 즐겁고 몸이 건강해지는 즐거운 여행을 지금 시작한다. 연천의 건강한 맛을 찾아 처음 도착한 곳. 바로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이다. 흔히 떠오르는 우사와는 전혀 다른 풍경, 소들이 방목되어 있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몸이 깨끗한 소들. 넓은 목장에서는 일반 우사 특유의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다. 소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따금씩 풀을 뜯기도 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풍경이기도 하다. 다행아, 이리 와. 이리 와. 다행아, 이리 와. 에이, 왔어? 이렇게 좋으니 뭐 이런 소 있어? 없어. 니 태어날 때 죽어서 얼어 죽어서 다시 내가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한 소. 얘네들은 오래면 오는 줄 알아? 안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도망가는 거 봐. 이래. 그죠? 방목소는 운동량이 많아 살이 덜 찌기 때문에 사육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방목을 고집하는 이유. 자유롭잖아. 행복하고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완전 이런 행복이 어딨어. 사람도 이렇게 못 살아. 물론 이 소들에게도 집은 있다. 적당히 운동하면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나면 사육장으로 돌아가는데, 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사육장의 환경도 중요하다. 일반 축산 농가에서는 소가 금세 자라고 살도 빨리 붙도록 고열량의 사료를 먹인다. 좁은 공간에서 살찌는 사료를 먹으며 자라는 소는 지방, 즉 마블링의 양은 많아지지만 건강과는 멀어진다. 이곳에서는 조금 더디 자라고 키우는데 비용이 더 들지만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소를 키워낸다. 보통 사육장에 비해 넓은 면적, 몸을 돌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육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가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자동 등글개가 있고 소들을 위한 음악도 잔잔하게 퍼진다. 그 음식물 찌꺼기들 지금 많이 급여하고 고급육 생산하는 데 주목을 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저지방 풀 위주로 옛날식으로 한번 맛을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래 아주 사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곳의 소들은 하루 2번 보리의 어린 싹인 보리순을 먹는다. 비용 절감을 위해 보리순은 직접 재배하는데 이 보리순을 재배하기 위한 자동화 시설도 갖추고 있다. 보리순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자란 신선하고 여린 보리순에 건초를 섞어서 먹인다. 건강한 먹이를 먹고 자란 소는 잔병이 없다. 마블링을 끼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농가에서 곡물 사료를 굉장히 많이 먹여요. 옥수수와 같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풀로만 키워서 일단 마블링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도 맛이 좋나요? 당연하죠. 보통 사람들이 야, 마블링이 많아야 부드럽고 뭐 살살 넘어갈 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맛이라기보다는 기름의 냄새예요. 한 저름, 두 저름 정도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방목 농장에서 자란 건강한 한우의 맛은 과연 어떨까?
운동량이 많은 소는 지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즉, 마블링이 적은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육향은 진하고 씹는 맛이 좋다. 기름기가 많아서 입에서 녹듯이 사라지는 육질과는 달리 진짜 고기의 맛이 살아있다. 이 좋은 소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잘 키운 식재료, 그만큼 요리에도 더욱 각별한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한 한우의 맛을 잘 살리려면 조리법에 맞춰 고기를 손질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잔유 핏물을 좀 빼줘야 그 소고기 고유의 누린내나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찬물에 흐르는 물에 조금 담가뒀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둔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직화구이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 냉장고에 숙성을 시켜서 한 6시간 정도만 숙성시켜서 드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살하고 채끝살을 육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채끝살로 지금 썰고 있습니다. 결 반대 방향, 억결 방향으로 썰어야 고기가 식감도 좋고. 예. 신선한 고기를 익히지 않고 그대로 썰어 먹는 생고기. 가늘게 채 썰어 양념한 육회와는 또 다른 맛이다. 이 생고기로는 생선의 초밥처럼 초밥을 만들기도 하는데, 조리법은 생선의 초밥과 같지만 소고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겉면만 살짝 익혀 마무리한다. 기름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방질이기 때문에 질겨집니다. 그러니까 질긴 부분, 그 고기의 그 지방이 질기거든요. 그러면 씹을 때 아무래도 이빨에 걸린다거나 그 식감이 좋지 않죠. 이번에 만들어 볼 요리는 소고기 채소말이. 예쁜 색의 파프리카와 향긋한 버섯, 양파 등 다양한 채소를 얇게 저민 소고기로 말아서 만드는 음식이다. 어떤 역할? 전분가루는 고기가 익으면 서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거를 응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풀 같은 역할이죠. 소고기 채소말이 조리법은 김밥 싸는 것과 비슷하다. 김발 위에 소고기를 펼친 다음 손질한 채소를 가지런히 올리고 꾹꾹 눌러가며 단단하게 말아준다. 김발을 펼치면 소고기 채소말이 모양 잡기는 완성.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랩으로 감싸 잠시 냉장에 두었다가 굽는다. 이번에는 너비아니를 준비하겠습니다. 너비아니는 보통 안심이나 채끝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구우면 부드럽고 육즙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고기를 주로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소고기 요리라면 너비아니를 빼놓을 수 없다. 너붓너붓 썰었다는 뜻에서 너비아니라고 불리는데,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 재료를 잘게 다지기도 한다. 야채가 너무 많으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타기 때문에 야채 양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잘 치대야 됩니다. 잘 치대지 않으면 그 고기가 갈라지거나. 채소와 소고기가 잘 뭉치도록 충분히 치댄 다음 양념이 배도록 잠시 둔다. 소고기 채소말이와 너비아니, 재료는 비슷하지만 그 맛과 모양이 전혀 다르다. 소고기 채소말이는 고기는 익히면서 아삭한 채소의 식감을 살리도록 굽고, 너비아니는 양념은 타지 않게 하면서 고기는 속까지 잘 익게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술안주로도 좋은 건강한 소고기 요리. 방목해서 기른 소고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
이 고기의 특징은 육즙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 구우면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고기들은 구울 때 위로 육즙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 흘러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툼한 한우 스테이크. 굽는 동안에도 육즙과 지방이 겉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육즙이 보이지 않지만 표면은 촉촉하고 속살은 부드럽다. 건강한 소고기의 조직이 육즙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지방의 고소함 대신 진한 육향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건강한 한우. 방목해서 키운 한우로 차린 밥상. 가장 자연스럽게 키워서 그 맛 역시 자연에 가깝다. 해산물은 그토록 자연산을 선호하면서 왜 육식은 억지로 살찌운 것들을 찾는 걸까? 제목만큼 먹고 제목만큼 뛰어다닌 진짜 고기의 맛이 있다. 마음의 성의를 가지고 내가 먹는다, 내가 남을 해준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의껏 음식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가는 길목, 경원선 철도 중단점인 연천군 신탄리역 바로 옆에 고대산이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등산으로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대산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그 고대산 길목에 자리 잡은 소박한 식당. 하지만 이곳의 음식은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보양식, 바로 능이백숙이다. 커다란 솥에서 떠내는 육수의 빛깔이 진하게 달인 한약탕 같다. 거의 한 20가지 넘게 들어가죠.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딴 데에서는 아마 이걸 안 쓸 거야. 가지 꼭 저기 그 뭐 꼭지 있잖아요. 이거 말려서 저희가 이제 저 육수 끓일 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꼭지를 넣으면 어떤 부분이 좋아져요? 아, 이제 여기 이제 색깔도 좀 있고요. 여기 이제 겨울에 이제 감기도 덜 걸리고 이제 그런다. 되게 좋아요. 능이백숙에 들어가는 재료는 엄나무, 오가피, 뽕나무, 둥글레, 당귀 등 모두 20여 가지. 직접 산에서 채취한 것과 기른 것도 있고 약재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다. 약성이 강하지 않고 향이 좋은 것들로 고른다. 주방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약재 향기.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끓여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이거 불 붙여놓은 건데 여조건 끓이잖아요. 기본 육수를 사용해요? 네, 여기 기본 육수예요. 각종 약재에서 빠져나온 즙이 육수의 진한 색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 몫을 다한 약재는 버리고 육수만을 잘 걸러서 능이백숙에 사용하게 되는 것. 그런데 백숙을 끓일 솥에 또 약재가 들어있다. 같은 건데 몇 가지만 넣는다고. 엄나무하고 뽕나무하고 칡하고 그거 당귀. 당귀. 그거 넣어요. 둥글레하고. 그것만 넣어요. 여기에 손질한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넣고 끓이는데 능이백숙 재료는 아직 더 남았다. 그리고 대추. 대추 한 마리당 한 3-4개 정도. 주방 곳곳에서 꺼낸 재료가 또 한가득. 한 마리당 4개 정도 넣어요. 전방에서 씨 뿌려서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해요. 이제 봄, 가을에는 가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도 하고. 사는 건 어디서 가져와요? 사는 거는 행성너도. 이 정도라면 보약도 보통 보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귀한 육수를 남기는 법이 없다. 육수를 좀 많이 잡아야 돼요. 자꾸 육수들로 많이 드셔갖고. 이렇게고 이제 버섯이에요. 능이버섯 아시죠?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능이버섯. 버섯은 일부는 따고요. 여기 고대산에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능이버섯을 넣으면 능이백숙의 화려한 재료 준비가 끝이 난다.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좋은 능이버섯은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재료.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압력솥에 뚜껑을 닫고 익히는데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익는다. 몸에 좋은 온갖 것들이 우러나면서 국물의 색은 점점 짙어진다. 이쯤 되면 그저 한 끼 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호사스럽다. 노곤했던 몸을 깨워줄 약이 되는 음식. 밥상 위에 산의 기운이 가득 차 있다. 그 담음새가 화려하고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진 것이 없다. 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가득 마신 다음 든든하게 배를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을 것이다. 진한 깊이가 있는 향이 있어요, 이게 버섯이, 이게. 여기는 약초가 많이 들어요. 여기 사장님이 또 신만이 출신이야.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신만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전방 들어가서 채취해오는 거. 직접 다 캐셔가지고. 이 집이 약초, 이 국물은 최고일 거예요, 아마 이 근방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육수를 이렇게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공 조미료를 대부분 딴 데 많이 쓰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연천에서 만나는 세 번째 건강한 밥상. 식당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부르는데 구수한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청국장. 청국장 듬뿍 떠서 밥에 쓱쓱 비비고 입안 가득 부드럽게 씹히는 콩맛이 일품인 청국장이다. 이곳에서는 청국장을 직접 띄워서 사용하는데 이 청국장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수십 년 손에 익은 숙성 비법이다. 우선 질 좋은 국산 콩을 하루 동안 불린 다음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콩을 삶는 것에도 요령이 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뭉근한 불에서 뜸을 들여가며 장시간 익혀야 한다. 가마솥의 불을 살펴가며 오랜 시간 삶아야 콩이 충분히 부드러워진다. 6시부터 12시까지 삶았어요. 6시간이나요? 초보리 삶았어야지. 콩을 잘 삶았으면 청국장 만들기 과정의 반은 이미 끝난 셈. 삶은 콩은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에서 빛을 차단한 채 며칠 그대로 둔다. 삶은 콩에 이불을 덮어두는 것도 옛날 집에서 해먹던 방식 그대로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3일? 모레면 다 되고. 3일? 예. 잘 띄운 청국장은 역한 냄새가 나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마지막으로 발효가 끝난 콩에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는데 청국장을 섞으면서 손으로는 점질을 느낀다. 점질이 어떤지에 따라 청국장이 잘 띄워졌는지 맛은 어떤지 모두 가늠이 된다. 단단한 콩을 부드럽고 구수한 청국장으로 만들기까지의 정성. 힘이 들어도 이 맛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정성의 맛을 알기 때문이다. 자주 오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더 맛있어요. 유난히 맛있고 최고예요, 최고.
소문만 듣고 왔는데 정말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끝내주네요. 담백해요. 이제 이 자체에서 연천군에서 나온 그 콩으로 빌려서 그런지 그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이 더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청국장 찌개를 끓일 땐 따로 육수를 내지 않는다. 청국장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진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청국장을 푼 물에 잘 익은 김치와 두부처럼 단순한 재료만 넣어 끓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더더기 없이 온전한 청국장의 맛을 즐길 수가 있다. 싱싱한 쌈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을 우렁이 강된장에도 청국장을 넣는다. 청국장 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청국장은 가장 한국적인 음식. 잘 띄운 청국장은 맛도 좋고 몸에도 그만이다. 된장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매력이 있다. 집에서 띄워 먹는 청국장의 맛. 우리네 건강을 책임진 전통의 맛이다. 10년 전에요. 우리 친정엄마 따라 한번 왔는데 콩이 100%고 녹두부침개도 100%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 엄마가 먹어보니까 집에서 진짜 띄우는 맛이라고 그래가지고 친정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엄마가 생각나면 여기 가끔 오고요. 지금은 시집간 딸이랑 손주랑 같이 오고 있어요. 청정 지역 경기도 연천에서 만나는 건강한 식도락 여행. 넓은 벌판에서 키우는 건강한 방목 한우. 산에서 직접 캔 산야초를 듬뿍 넣어 국물이 거무스름한 능이백숙. 그리고 직접 띄운 청국장으로 차린 구수한 밥상까지. 청정한 연천에서 만나는 깨끗한 자연의 맛. 몸과 마음이 마냥 더 건강해진다.